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 로그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듯이 아무래도 지수하고 로그가 똑같이 이제 역함수 개념이니까 정의가 일단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좀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로그의 정의인데 우리가 지수가 a의 x 이렇게 표현될 때, 그죠? 이렇게 표현될 때 이게 이제 밑이고 얘가 이제 지수 이렇게 되는데 일단 그 지수도 그 미세 조건이 일단 무조건 0보다 커야만 되죠. 그죠?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밑이 또 1이 돼서는 의미가 없어져. 왜냐면은 우리가 이 A를 거듭제곱한 건데 1을 거듭제곱하면 어차피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지수의 어떤 의미가 상쇄되기 때문에 1을 제외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수도 밑이 0보다 크고 아울러서 이 진수도 있죠. 진수도 로그에서는 진수도 0보다 크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그를 정의 내릴 때 얘가 이제 결국에는 지수에서 밑이 A고 그리고 여기가 지수의 값이잖아, 그지? 그럼 얘가 이제 지수를 로그로 고치게 되면 진수는 이렇게 나오게, 지수는 이렇게 부르면은 로그를 고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쓰면은 A의 X 이퀄 이 값이 A라고 했을 때 결국엔 이 부분은 결국 로그의 진수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로그가 지수가 정의될 때 밑 A가 0보다 크고, 그렇죠?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N도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로그에서는 진수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자연스럽게 A가 0보다 큰 수로 잡혀지기 때문에 이 값도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수 함수의 그래프도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지? 전부 다 0보다 큰 값으로 잡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배웠으니까 우리가 지수의 정의 자체에서 밑이 0보다 크고 따라서 얘 n 값도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는데 얘가 로그로 들어갔으면 진수라는 명칭을 부여하니까 우리가 외울 때 어차피 지수에서의 밑과 로그의 진수는 당연히 둘 다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게 됐단 말이야. 그렇죠? 대신 이제 밑의 조건은 조금 더 이게 지수의 어떤 성격을 살리기 위해서 밑 A 값이 1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랄까 밑이라는 게 뿌리라고 생각해서 뿌리가 탄탄해야 되니까 안전하잖아. 그러니까 밑의 조건은 두 가지가 되고 진수의 조건은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의 내릴 때 로그의 밑은 이렇게 로그의 밑은 지수의 밑과 동일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수를 로그로 고치게 되면 지수는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로그로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로그 쓰고 그 다음에 지수의 밑이 로그의 밑으로 그대로 사용이 되어지고 남아있는 여기 A, X, N 이렇게 되는데 두 개는 다 사용이 됐으니까 나머지 요거는 이 자리에 진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여기 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진수n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고 진수가 n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개는 로그와 어떤 그 지수가 똑같은 밑이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당연히 만족하게 되는 거고 로그에서는 진수가 또 당연히 또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지수를 정의 내릴 때 지수 정의 내릴 때 이름이 그대로 로그로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그때 얘기할 때 로그 2의 8이 있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바라볼 때 요거를 몇 번 곱해서 8이 되느냐, 그걸 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수연이 2를 몇 번 곱하면 8이 되니? 3번 곱하면 8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결과는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2를 3번 곱하면 8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그 A의 N 이렇게 할 때 이때 이제 이 로그의 정의를 공식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요 A라는 숫자를 몇 번 거듭적으로 했을 때 N 값이 나오는가 그걸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모르더라도 이게 로그 2의 8은 2를 3번 곱하면 8이 되는 거니까 3이겠구나. 이 값은 3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알아채린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얘는 이제 로그에 만약에 계산법을 이용한다면 로그 2의 이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붙이고 그리고 이제 요 3이라는 것이 앞으로 내려오면서 3 곱하기 로그 2의 2 이렇게 해서 얘가 밑과 분수가 같으면 1이 되어주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3이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로그를 정의 내릴 때 요 형태를 바라보는 안목이 잘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나중에 상으로 문제 풀어낼 때 외우지 않고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요거 138번 있죠, 요거. 요 문제만 우리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제 이러한 로그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졌는데 정의되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치? 정의되도록.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밑은 지금 2니까 만족이 됐죠. 0보다 크고 1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진수자료고 x-3만 뭐만 냈냐면 진수만 0보다 크면 되죠. 따라서 이제 x 값이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이제 x가 3보다 크면은 이제 로그가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역시 또 요것도 3이 되니까 만족이 됐고 요것만 0보다 크다면 자꾸 x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요 138번과 139번은 뭐 진수만 따져주면 되는데 얘는 밑이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치? 밑이 x 플러스 1로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얘는 x 플러스 1은 일단 밑은 무조건 0보다 커야만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밑이 반드시 1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x는 마이너스보다 크고 또는 x는 0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다는 얘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1번 별표를 치세요. 요거는 이제 둘 다 있죠. 여기도 변수 x를 갖고 있고, 여기 진수 자리에도 요 변수 x를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요 138, 139, 140을 모아갖고 한 방에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이거 딱 보면 2x-2 일단 밑은 여기다 커야만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이 밑이 1이 돼서는 더 안 된다. 요 두 가지 조건을 밑의 조건으로 금방 알아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진수 5-x는 0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1, 2, 3의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x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넘어가면 x는 1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되겠고, 여기는 x는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표현을 하게 되면 x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그리고 수익선으로 나타나게 되면 2분의 1보다는 크고, 그죠? 그런데 1은 또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보다 크면서 또 5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범위가 이런 범위하고 이런 범위로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가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는 1보다는 크고 그리고 5보다는 작다 이런 형태로 요것 또는 요 속에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앞으로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맨 처음에 지수와 로그의 정의가 밑이 일단 무조건 0보다 크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이라는 것은 지수의 밑이나 로그 밑이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밑이 0보다 크고 또 1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진수는 0보다 크고,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세팅시켜서 문제 풀면 된단 말이에요. 되겠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로그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헷갈리지 말고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요 문제를 좀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146번부터 이런 값들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뭐 가볍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아무래도 로그가 우리가 하긴 했지만 처음 했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생소할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이제 하나의 수로서 정책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헷갈리는 부분을 자꾸 없애나가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서는 이제 요 값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그죠? 얘는 이제 x를 몇 번 곱하면 x가 되는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x를 이 3이라는 숫자를 4번 곱하면 x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로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는 로그를 다시 지수로 고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로그를 지수로 고치기 위해서는 로그의 밑이 지수의 밑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내적분이 되어지면서 여기가 내적분이 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x값을 찾을 때 x를 찾을 때 3을 몇 번 곱하면 x가 되는가 이걸 찾는 거니까 그래서 x를 4번 곱하면 x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딱 처리해도 되는 거죠.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막 너무 막 달달달 놓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처리해 줍니다. 역시 이것도 5분의 1을 몇 번 곱하면 x가 되니까 5분의 1을 여기 마이너스 2 제곱하잖아. 마이너스 2 제곱하면 되니까 x가 된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로그의 기본 정의를 좀 알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것도 그런데요. 이것도 12를 몇 번 곱하면 x가 되는 거야.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11의 0승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11의 0승은 1이니까 진수가 1이면 모든 로그의 값은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 되어지죠.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a의 0승이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로그를 고치면 0은 로그의 지수의 밑은 로그의 밑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진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지? 이렇게 들어가면 밑 a에 상관없이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상관없이 밑에 상관없다는 얘기 여기가 뭐 2의 0승이든 3의 0승이든 5의 0승이든 무조건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지수에서는 너무나 뻔한데 이것을 로그를 고쳤을 때도 여기가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 된다. a 값에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는 거야. 되겠죠? 자, 근데 이것들이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뭐 일일이 다 확인 정도 있다. 공식이 편하니까, 그죠? 공식이 편하니까 x의 제곱이 9가 된다. 그래서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역시 또 그 조건이 x 값은 0보다 커야만 되니까, 그죠? 0보다 크고 1이 돼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왔지만 음수 값은 보이고 x는 3만 이렇게 답을 취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지. 되겠죠? 네. 역시 이것도 이런 것도 뭐 복잡한 생각 없이 x의 1분의 1승이 루트 5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되고 얘는 있고 5의 2분의 1승을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죠? 유리지수로. 그럼 이제 지수가 같으니까 밑 x 값이 5다. 그래서 이제 x 값은 5다. 이런 식으로 툭툭툭 보여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오랜만에 보니까 약간 좀 생소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지수와 로그의 정의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쌓여서 자연스럽게 수능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꾸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본적인 문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그의 성질, 소위 말해서 계산법이죠. 로그의 계산법. 자, 로그의 계산법도 이제는 이제 두 번째 보는 거니까 잘 보시면 자, 이제 이런 거 보면 요거 진수가 1이니까 무조건 0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금방 또 눈에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얘는 밑과 진수가 같으면 또 1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1이 되어지고 이것도 뭔가 좀 약간 살짝 좀 헷갈리면 아무래도 로그보다는 지수가 친수가잖아. 그죠? 왜냐면 지수 법칙은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얘가 좀 낯설다라는 느낌이 딱 들잖아. 그럼 얘는 이제 지수를 고쳐봐요. A는 요 밑 A가 로그의 밑이 똑같은 지수의 밑 A로 들어가는 거지. 밑 A는 A를 한 번 곱하면 A가 된다. 이런 뜻이 다르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A의 1승은 A가 되는 거 당연한 것처럼 따라서 이제 밑과 진수와 같은 얘가 같으면 1이 된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좀 생소할 수 있는 거니까 자꾸 아까 또 고쳐서 생각해 주면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로고 요 진수자리 곱이면 이렇게 덧셈으로 갈라진다는 거, 또 덧셈이 된 것은 거꾸로 일로 가는 거, 왔다리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계산 편리성을 위해서 잘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역시 또 여기가 이 진수자리가 분수꼴로 표현되면 마이너스로 나오고, 또 마이너스꼴로 다시 분수로 고쳐지겠죠. 그런 거 계산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 케이스가 앞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1이면 0이고 2 같으면 1이고 이런 거 금방 알아챌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샘플이 나와 있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로그의 미세변 밑변환 공식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에서도 거듭제곱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가 루트 2고 그리고 여기가 3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더 이상 계산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계산을 해주려면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이 두 개를 뭔가 연산을 하려면 여기다 3을 곱해주고 여기다 2를 곱해주고, 그죠? 3 곱하고 2 곱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6루트 2 이렇게 되고, 여기는 6루트 9가 되고 8이 되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돼서 여기를 맞춰주면은 얘네들 뭐 곱하게 된다면 6루트 8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연산이 가능해지잖아, 그지? 이거 우리가 뭐 거듭제곱 같은 경우도 그냥 맨 처음에는 이런 걸 보면은 더 이상 계산할 건덕지가 없겠네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이제 거듭적으로 성질을 적용하게 되면 얘네들도 뭔가 뭐 덧셈이나 곱셈이나 뭔가 연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그도 이제 밑이 다르면 계산이 안 될 것 같은데 밑변환 공식에서 필요한 대로 밑을 통일시켜줘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로그 A에 N이 있다.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로그 만약에 수연 이렇게 한다면 수연 이렇게 하고 바꾸고 싶어하는 미세 형태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여기 로그의 밑에 있는 것이 분모의 진수로, 여기 있는 것이 분자의 진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임의대로 수연해도 되고 민곱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K해도 되고, 알겠죠? 상로그 사용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되 다 가능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계산이 되게끔 바꿔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밑변환 공식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로그들이 전체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거듭제곱에서 이거 맞춰줬지? 그런 식으로 이런 분위기가 로그의 밑변환 공식에서 그대로 또 나타난다. 우리가 또 수에서는 분수 같은 거 있잖아요. 2분의 1에 3을 이렇게 계산 안 되네 이렇게 했는데 통분이라는 게 있죠. 통분. 그죠? 이게 이제 6분의 3 그리고 6분의 2 이렇게 해서 얘네들 더해주거나, 그죠? 곱해주거나, 특히 더할 때 통분해주잖아. 그지? 그런 방식으로 뭔가 겉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연산이 안 되는 듯 하지만 뭔가 그 단원 내에서 그 연산이 되도록 하는 그런 성질들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막 계산한단 말이야. 알겠죠? 역시 우리가 이 거듭 루트나 이런 것도 지수꼴이고 거듭적으로 유리수를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로그도 수잖아, 그지? 수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지수나 로그를 같이 어떤 하나의 어떤 유리수나 무리수나 그런 수들을 가지고 혼합되게 막 계산하려면 자연스럽게 호환이 될 수 있고 자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는 밑변환 공식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특히 여기서는 요런 똑같은 밑변환 공식인데 얘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로그 A에 B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밑과 진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B하고 A를 바꿔버리면 얘가 역수로 되어진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알아두면은 일일이 밑변환 공식 알고리즘을 취하지 않고 곧바로 다이렉트로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로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공식으로 잘 기억하고 있어 사용하면 좋죠. 그죠?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을 좀 살짝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서 있죠? 요것은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가 있냐면, 요것은 이제 하나 살짝 좀 이제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요거를 한번 지금 타임쯤에 한 번쯤 증명을 하고 가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좀 복잡, 이게 요거 로고에 여러 가지 성질이 이렇게 나오는데 좀 더 얘를 달리 표현하면 좀 더 복잡한 로고의 계산법을 넣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로그 A의 n승 그리고 B의 n승, 이것은
얘네들이 m과 n이 앞으로 쫙 나가면서 야 우리 학교 가자 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n분의 n 이렇게 되고 로그 a의 b 이렇게 생기잖아, 그지? 좀 복잡해 보이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얘가 얘로 된다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로그 a의 m승, b의 n승이 있죠? 얘를 이제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얘는 간단하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밑을 뭐로 바꿔주냐면 밑을 있잖아요. 로그 a로 밑을 로그 a로 이렇게 바꿔주면 요것이 뭐예요? 분모의 진수로 들어가죠. a의 m승,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분자의 진수로 들어가죠. b의 n승 이렇게 들어가죠. 됐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얘는 로그의 대답법에서 얘가 아까 저기 있죠? 했던 거 요 m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m 곱하기 로그 a의 a 이렇게 되어지겠죠. 됐죠? 그 다음에 얘는 n 곱하기 로그 ab 이런 식으로 처리되겠죠.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밑과 진수 같으니까 1로 없어지죠? 그래서 얘가 n분의 n 이렇게 나오고 n분의 n 그리고 로그 a의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요런 형태 나오면 요 n분의 n이 앞으로 싹 빠지면서 앞으로 나오면서 이것이 로그 a b로 바뀌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잽싸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요 공식. 요거 나오면 한번 실질적으로 해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어디 있나? 이런 문제가 여기 반응 여기 밑에 있네요. 뭐죠? 요거 갖고 확인해 봅시다. 이거 보시면 로고 8의 9 여기 있어. 그지? 여기 있는데 얘는 로고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으로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9라는 것은 3의 제곱으로 처리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요 3분의 2가 앞으로 쫙 빠지면서 3분의 2가 빠지면서 로고 2의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형태들은 거듭적으로 다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공식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복잡한 공식들도 이렇게 밑변환 공식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만 더 증명하고 이제 풀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요거 두 번째 거 있죠? 자, 두 번째 것은 이제 요거 증명하는데 요거 복사해 보이잖아요. 요거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것을 또 A의 로그 C의 B 있죠? 요것을 이제 계산했을 때 공식 형태를 보게 되면 요쪽에 있는 밑과 여기 있는 로그 위에 있는 진수 있죠? 얘네들이 서로 맞바뀌어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일하는 거야.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랑 맞바꿔도 성립한다 그 얘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는 공식인데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한 번만 증명하는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x를 놓고 좌우변에 양변에 있죠? 양변에 밑이 C인 로그를 좌변에 취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 C의 X 이렇게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C의 A의 로그 C의 B 이거 있어요? 혹시 보이지? 그래도 로그 계산 그대로 쫓아가는 잘 보세요. 그럼 이제 로그 C의 A의 이렇게 얘가 이제 요거의 지수꼴이 되면서 얘가 앞으로 로그 계산표에서 내려갔죠. 그죠? 내려가면서 로그 C의 B 곱하기 로그 CA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죠.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지면서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뭐를 하냐면 다시 있죠. 얘를 같이 한번 써줄게요. 얘를 로그 C의 A 그리고 얘를 자리만 바꿔주는 거야. 로그 C의 B 이렇게 이제 처리되고요. 그거 있죠? 그러면 다시 이제 얘를 곱했는데 다시 얘를 다시 올려야 돼요.
다시 올려주면 로그 C에 B에 로그 CA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답은 요거랑 요것이 미수로 서로 같고 그럼 같으려면 진수 요거 있죠? 얘는 얘가 같아야 된다. 따라서 x값은 B의 로그 저희는 B의 로그 C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x값을 이렇게 놨는데 얘가 x가 이거 같죠? 얘를 써주면 여기다가 써주면 얘 B가 여기로 내려오고 B에 로그 C에 A가 여기로 오는 거죠. 이런 것이 얘가 성립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간단한 샘플 있죠? 요거 2의 로그 2의 3 이렇게 있는데 얘하고 얘를 막 바꿔도 된다. 3의 로그 2의 왜 바꾸냐? 바꾸니까 얘가 로그의 2니까 얘가 1이 돼서 이 복잡하게 보이는 것이 3이라는 숫자로 바꿔지는 거죠. 되죠? 그래서 이제 조금 맨 처음 로고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초에도 이미 공부했지만 이러한 그 연산법들 있죠. 이러한 연산법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처음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금방 우리가 증명해봤듯이 요거는 좌우면에 밑변화 공식에서 자연스럽게 훨씬 더 쉽게 유도되고요. 얘는 요 값을 이렇게 놓고 이제 그대로 그 적용해보니까 좌우면에 미시 C 로그를 좌우면에 취해보니까 로그의 개념은 그대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 이런 상태에서 다시 바꿔서 다시 올리고 그 비교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된다. 이거 앞으로 안심하고 공식으로 사용해도 된다 그런 얘기야. 저기 한번 증명해봤으니까 이거 증명하지 않고 하게 되면 계속 좀 찝찝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증명해봤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써라가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그의 계산법들을 좀 복잡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용 로그에 대한 것을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수현이 상용 로그 그럼 아직도 생소하니? 상용으로 뭐가 생겼나? 응? 상용으로 뭐가 생겼나?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민국이 상용으로 뭐가 생겼나? 응?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자 보세요. 로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수도 그렇고 항상 미시 항상 중요하잖아. 그지? 미스를 A라고 보통 써서 로고 A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쓰는데 상용 로그는 특별히 밑 A가 10일 때 10으로 썼을 때 얘를 얘 이름을 상용 로그라고 따로 명칭을 부여한 거야.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로고 2의 A다. 얘는 그냥 밑이 2인 로그다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얘는 밑이 11 로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긴 되는데 이 상용 로그가 실제로 많이 사용되어지거든요. 상용 이거 많이 사용된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상용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명칭을 따로 상용 로그다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새롭게 하나 더 명칭을 보여주는 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용 로그 할 때 이 상용 로그에 대한 그 용어 있죠. 계속 강조하는 게 작은 특수한 용어잖아, 그지? 특수한 용어니까 맨 처음에 생소하게 느껴지죠. 어디 가서 상용 로그 이렇게 뭐 구호체에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문 용어에 해당되다 보니까 상용 로그 뭐다 그러면 항상 이 10을 밑으라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이렇게 정의 내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따라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상용 로그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숫자를 우리가 100 이런 거 있죠? 얘는 이제 로그 여기 10을 생략하더라도 얘는 10의 제곱으로 이렇게 처리되면서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로그 10 이렇게 되면 얘가 원래 10인데 생략해놨지만 있는 걸로 문제하고 밑과 지가 확대해서 없애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용 로그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용 로그도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썼을 때 다시 한번 써주면요. 로그 100 이렇게 썼을 때 원래는 이 값이 당연히 이런 과정 거치 2로 나오지만 여기가 10이 생략됐으니까 머릿속으로 10이라는 걸 써주면 10을 두 번 곱하면 100이 되잖아. 그지? 이 결과는
2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로그 100 이렇게 이건 얘 로그 101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로그 100은 당연히라는 것을 금방 좀 느낄 수가 있는데 로그 100일 그러면 이게 얼마일까 이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뻥해지는 학생들이 많아. 그럼 역시도 얘는 이 10이라는 것을 두 번 곱해서 가까워지는 수니까 어쨌든 100이라는 숫자 로그 100이라는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얘는 어쨌든 간에 2점 얼마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안에 칠 수 있는 거죠.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또 이게 로그 예를 들어서 2024년이잖아요. 로그 2024가 얼마의 숫자일까라는 것을 어림짐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수익률 대충 얼마일까? 응? 대충 얼마일까? 20 얼마? 미국이 대충 얼마일까? 3점 얼마? 수익 다시 한번. 자, 여기 10이 생략됐잖아, 그지? 10을 한 번 곱하면 100이고, 두 번 곱하면 1000이고, 그죠? 세 번 곱하면 1000이고, 네 번 곱하면 만에 넘어가 버리죠. 넘어가 보니까 10을 세 번 형태로 곱했을 때 2024에 근접하죠. 네, 그래서 이 3점 얼마나 이런 식으로 알아챌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기억날지 모르지만 여기가 정수 4자리잖아. 그러면 정수 부분이 여기서 4자리면 1을 빼서 3점 얼마나 이 숫자의 정수 부분은 3이 되고 뒤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소수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상로고 편에서 우리가 미시 10인 로고를 상인 로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얘가 있죠. 얘가 상로고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럼 얘는 정수 부분과 플러스 소수 부분으로 나타내서 좀 약간 깍탈스러운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좀 기억나죠? 어렴풋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정수 부분 찾을 때 일단 우리가 그때도 이제 문제 풀면서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로그 만약에 뭐 1, 2, 4, 5, 6이 있다.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그 계속 여기서 10을 몇 번 곱하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게 여기가 이 진수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수 5자리로 나오게 되면 정수 부분은 무조건 4로 된다. 4 플러스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런 얘기야. 무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숫자지만 예를 들어서 로그 0.012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이게 그 어쨌든 여기는 진수자리니까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전부 다 큰 수가 나오게 됐단 말이야. 그랬을 때도 얘가 대략 얼마인가라는 것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얘가 소수점에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0의 숫자가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점 그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서 0의 숫자는 0.0 얼마 이런 숫자로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록에서는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들을 알아챌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약간 어려운 문제로 부각이 되고 반드시 내신에서 출제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걸 하기 싫더라도 반드시 해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에서 이제 로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로고에서는 로고의 계산법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로고의 계산법을 잘 익힌 다음에 로고 함수를 하기 위해서 로고 계산법을 먼저 익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로고 계산법이 잘 숙달이 되고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좀 기억나니? 응? 아까 20몇이라고 한 것이 조금 약간 순간적으로 착각했지? 네. 자, 그럼 이제 그 대표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봅시다. 자, 대표 확인해
쭉 넘어가야 되겠다. 자, 179번부터 182번 있죠? 이거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요거만 한번 넘어갈게. 이거 여수자 하나 줄까? 잘한데. 이공이 돼야 안 돼? 응? 잘 안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간지러운 데를 잘 그려주려고 이런 게 맨 처음 아직까지 이런 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문제 조건에서 로그 2.6 이렇게 나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정수가 소수점수가 한 자리잖아요, 그죠? 한 자리. 한 자리니까는 정수 부분은 0으로 나타나죠. 0 플러스 0.41 물론 이것은 문제에서 출제자가 이게 찾아서 제시해놨지만 우리가 로그 2.6이면 이 값은 0. 얼마다라는 것을 금방 알릴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 소점 여기를 기준해서 두 자리잖아, 그지? 정수? 두 자리니까 얘는 1 플러스 얼마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좀 정식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요 3로그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에다가 곱하기 2. 여기 있고 2.61 있죠. 일단 이걸 써요.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럼 얘가 곱해서 얘가 26.1이 되려니까 여기 10에다가 몇 승을 해주면 될까요? 응? 요걸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10 곱하기 얼마에서 2.61이 26.1이 되려면 여기가 그 한 자리 곱해주면 여기 2.1에다가 10을 곱해주면 10만 곱해주면 한 자리 26.1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0의 1승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10의 1승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얘가 곱이니까 로그 10 플러스 로그 2.6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10 곱하기 진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로그 계산법에서 이 곱셈은 덧셈으로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로그 10이니까 1이 되어지고 얘는 문제에서 2.61로 주어졌으니까 얘가 0.41 정도 이렇게 처리되고 결과적으로 1.41 정도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죠.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맨 초에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이 숫자 있죠. 2.61이라는 숫자나 26.1이라는 숫자나 2160, 2610이라는 숫자나 이런 숫자들은 소수점의 위치만 다르고 전부 다 같은 수야. 소수점의 위치만 다른 수라고 표현되죠. 소수점 위치만 다른 수. 그러면은 소수점 위치만 다른 수들은 이 소수 부분이 모두 같다. 그런 내용을 풍산자 책에다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적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여러분들 그 수업할 때 지난번에 풍산자 요책 있죠? 요책 갖고 다니세요. 같이 갖고 오세요. 그때 선생님이 요모조모만 얘기한 게 많아. 여기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라이트 셀에는 없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좋아. 풍자전체 얼마 이게 전혀 나와 있잖아요. 기억나지? 응? 이거 풍자전체 상용업에서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책 안 갖고 있지 이거. 지금
저건 없죠. 수열의 이체도 없지. 네, 지금 이거 다음 시간에 이체 갖고 오세요. 왜냐면은 이 풍사지 책에 또 장단점이 있고 또 라이트선의 장단점이 있어.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다시 재반복을 하는 것이니까 그때 선생님이 그 풍선자 할 때 강조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 근데 이제 여기 또 책에서는 라이트선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 왔다 갔다 거리기 좀 보니까 책을 갖고 같이 설명을 해줄 거야.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요것도 이제 고치는 게 요것도 보세요.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로고 10 곱하기 2.6이죠. 어쨌든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이 곱해서 2610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여기다가 소유점이 하나, 둘, 세 개로 가야 2610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점 위치가 하나, 둘, 세 번 나니까 10의 3승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얘는 다시 또 로고 10의 3승 플러스 로고 2.61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또 얘는 3이죠? 3 내려가니까 그죠? 3이 되니까 3 플러스 여기서 또 그 0.416 이렇게 되니까 얘는 3.416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보일 것 같은데 사실 계산이 되게 단순한 거야. 어차피 이런 2.6이랑 곱해가지고 얘가 나오게끔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지수만 이렇게 소유점 위치가 2.6에다가 소유점이 하나, 둘, 세 번 가야 2610 형태가 나오니까 10의 3승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로고 26100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고 이제 10의 4승 곱하기 2.61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4 플러스 0.416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니까는 정수 부분은 4로 나타난다. 이렇게 금방 알릴 수도 있는 거지. 되겠죠? 사실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게 소유점 넷째 자리니까 다섯째 자리니까 4로 나오고 그리고 이 숫자나 이런 숫자들은 소유점 위치가 다른 수이기 때문에 소수분은 무조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곧바로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4.416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금방 나와. 암산으로 나와. 암산으로. 소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도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은 내용인데 거꾸로 하는 요 소수점이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로고 10 곱하기 2.61 형태를 이용하는데 얘는 거꾸로 소수점이 D로 가잖아요. 2.61이 0.02가 되려면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가면은 얘가 0.026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그냥 하나 둘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있으므로 이렇게 해서 지수가 있죠. 여기서는 양수 자연수로 되지만 여기는 정수로 있죠. 정수로 소유점 위치만큼 하나 두 번 가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있으면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로고 여기서도 10 곱하기 일단 2.61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2.6에서 얘가 2.6에서 얘가 나오려면 원래 여기인데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가잖아. 세 번 가니까 10의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역시 또 이제 갈라지면 로고 10의 마이너스 3성 그리고 플러스 뒤에 로고 2.61이 되어지면서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나오셨어. 마이너스 3. 그죠? 마이너스 3 플러스 요거 0.4166 이렇게 여기서 이제 더해주면 얘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1 몇 개. 그죠? 이건 여기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수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진수를 결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커리가 가지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이런 것도 뭐 수능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내신에서는 다뤄지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주셔야 돼. 그렇죠? 자, 근데 한 요 정도, 그래서 뒤에 이제 183번하고 4, 5, 6 있죠? 요거 여러분 꼭 집에서 꼭 풀어보세요. 동일한 형태 문제니까.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것은 대표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이 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약해서 이 중간고사 있죠? 중간고사 시험 보니까 지수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아마 지수로 함수 정도까지 최소한 들어갈 거예요. 시험 공부한다 생각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문제는 로그 A의 2가 3이고 로그 B의 값이 3 이렇게 되어 있죠? A 곱하기 B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요. 일단 주어진 요거 있죠. 첫 번째 요거. 얘를 지수로 고쳐요. 로그를 항상 지수하고 로그가 서로 호환 관계가 있으니까 얘는 로그인데 지수로 고치려면 밑은 지수의 밑으로 무조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뭐 몇 승이 될까 뭐 이렇게 헷갈리면 A를 3번 곱하면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를 3번 곱하면 2가 된다. 이런 로그의 기본 정의를 생각하게 되면 금방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되겠죠? 그리고 또 지수는 또 이렇게 로그 및 A고 얘가 진수한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칠 수 있고. 그 다음 얘도 역시 마찬가지. 얘도 이제 B의 세제곱은 5다.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작업에다가 3분의 1승이 되면 얘는 A의 B의 3분의 1승 이런 식으로 처리되고요. 여기 또 작업에 3분의 1승이 되면 B는 5의 3분의 1승 이런 식으로 처리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작업의 변분 곱하기 되면 A 곱하기 B는 2의 3분의 1승 곱하기 5의 3분의 1승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지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다시 조금 이런 형태의 답이 없으니까 얘를 다시 거듭제곱분의 형태로 고치면 얘는 루트 세제곱분의 루트 2가 되어지고요. 얘는 세제곱분의 루트 5 이렇게 이제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지? 이거 됐어요? 그럼 여기가 3, 3 같으니까 얘는 똑같으니까 얘는 알맹이끼리 곱해지죠. 루트 5를 곱하면 10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니까 답은 2번으로 이렇게 이제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문제들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좀 많이 혹시라도 어렵게 느껴진다면 좀 생소한 거야, 아직까지. 이런 계산법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것을 A 곱하기 B를 어떻게 이게 하나하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수법칙과 로그의 계산법들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문제 수요하는 답을 구해내는 거야. 그렇죠? 그런 감각을 이렇게 자꾸 익혀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191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자, 지금 여기 내신 엄청 많이 나오겠죠, 이거? 자, 보니까 밑이네, 그죠? 밑이 보이잖아? 또 무조건 밑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밑도 0보다 커야 되고 진수도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그럼 여기도 진수 있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2가 무조건 0보다 커야만 된다. 그죠? 자, 근데 밑은 있잖아요. 밑은 0보다 크다도 당연히 성립되지만 밑은 또 1이 되어서는 안 돼. 그 이유는 1이 되면 밑이 1이 되어지면 거듭제곱의 성질이 없어지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밑 0보다 무조건 커야 되고 진수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이거 밑은 뿌리가 튼튼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뿌리를 한번 챙겨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x-1이 2가 돼서는 안 돼.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는 x는 2가 돼서는 안 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x가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얘는 2, 6, 12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그래서 x값은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나오고 요거 하나 나오고 요거 하나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니까 챙겨주면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1보다 크다. 빵꾸 이렇게 뚫어줘야 되고 등목 빠졌으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2가 돼서 2는 제외야. 2는 제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제 형태상으로 이거보다 크고 요 사이니까 공통범위를 들면 여기가 공통범위 나오겠죠. 따라서 이제 x의 범위는 2보다는 크고 그다음 6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서 나오고 따라서 그 정수 x값을 모두 받았으니까 여기 3, 4, 5 이렇게 해서
답은 3, 4, 5로 그냥 정수 x값 모두 구할 수 있는데 답은 3, 4, 5로 나오거든요. 3, 4, 5. 그죠? 그래서 이제 3, 4, 5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좀 괜찮죠? 괜찮아졌죠? 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자, 다음 193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여기서 또 이제 뭐 이런 로그의 기본 계산법이죠, 이거 그죠? 계산법인데 자 일단은 계산이 이제 덧셈과 뺄셈으로 표현됐으니까 얘는 일단은 로그 2의 12 플러스 로그 2의 2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요 부분만 일단은 되돌입해서 다 올려버리십니다. 그러면은 로그 2의 3의 2분의 3수 이렇게 편집되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항상 분리해 봐야 될 것이 밑이 같은지 같죠, 그죠? 같으니까 땡큐죠, 그죠? 만약에 다르면 윗변 공식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같으니까 단순한 문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얘가 이제 덧셈과 뺄셈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 전체를 봤을 때 로그 2에 곱셈은 진수로 들어오면서 곱셈으로 이렇게 처리되고요, 그죠? 뺄셈은 분수로 내려가죠, 분수로, 그죠? 따라서 얘는 요 부분은 루트 3의 3승으로 2분의 3이니까 여기 루트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이제 거듭적으로 부분을 고쳤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뭐예요? 얘는 이제 3 루트 3이 이렇게 되겠죠. 제곱 하나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럼 얘는 루트 3 약분돼 버리고요, 그렇죠? 따라서 3 요거 4로 약분되어지고 따라서 이제 얘는 로그 2에 8이 되어지니까 따라서 로그 2에 8이라고 해서 2의 3승이니까 답은 3으로 이와 같이 이제 구해지겠다. 그래서 답은 1번을 이렇게 체크되겠습니다. 현실됐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의 계산법을 잠깐만 194번 맞죠? 그럼 답이 얼마 나왔나? 답을 안 적어놨네 내가. 답 맞아요? 맞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자, 여기서 또 이제 문제 형태를 좀 잘 좀 이렇게 보고 계산법을 지금 로봇편에서는 계산법 익히는 게 주된 목적이니까 그런 걸 어떻게 계산할까 잘 보세요. 자, A, B, X가 전부 다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죠. 왜 주어졌냐? 미수에 쓰여졌고 진수에 쓰여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A, B, X라는 것이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잡스럽죠. 그렇죠? 양수라는 조건이 줬으니까 이제 로그의 정의는 다 만족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들도 왜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까?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서 이 값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시 여기가 지금 보면 A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눈썰미가 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요, 여기가 지금 X로 여기 진수 자리가 전부 다 X로 이렇게 통일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미스도 있잖아요, X로 변화시키고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는 A, 여기는 B고 여기는 뭐 A, B 이렇잖아요, 그지? 미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수 자리 보니까 여기 좀 X수로 같아. 이런 눈썰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X와 A를 바꿔버렸죠.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보다가 공식을 뭐라 그랬죠? 밑과 진수를 바꿔버리면 역수로 처리, 역수.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뭐가 되냐면 2다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역시 또 로그 x b 이렇게 밑과 진수처럼 맞바꿔버리면 역수가 되는 거니까 3이다 이렇게 처리됩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지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이렇게 구하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역시 또 이 부분도 로그 x에 a, b고 이렇게 처리되면
이거 역수가 되어지니까 얘는 로그 XAB를 의미하는 것이 이것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얘기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미지수하고 X가 통일됐으니까 이 두 개를 기억과 니은식을 했을 때 기억과 니은식을 곱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이 되면 곱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를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작업이 되면 더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요. 로그 x의 a 플러스 로그 x의 b가 되어지고 얘는 위아래 더해주면 o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얘는 로그의 계산법에 의해서 로그 x의 ab 이렇게 되어지고 얘는 o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하는 거지. 답은 o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지게 된다는 얘기죠. 할만하시죠? 그 대표 문제가 이런 거 선인데 뭐 그래도 이런 거 풀면서 감각을 좀 키우면서 물론 뭐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로그를 배운 지가 벌써 한 달 반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풀면서 다시 새록새록 기억을 살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20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201번 문제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보면 로그의 계산법 문제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여기도 플러스 됐으니까, 그죠? 플러스 됐으니까는 이거를 역으로 가게 되면 진수끼리 곱으로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잘 처리하게 되면, 일단은 요거 한번 처리해 볼게요. 2 곱하기 로그 2에 이거 3의 2분의 1승 있잖아요? 예. 요 루트 3을 거듭적의 형태를 유리지수로 고쳤어요. 괜찮죠? 예? 괜찮아? 그런 다음에 요 2를 거꾸로 컴백 시켜야 돼요. 컴백 시켜야. 그러면은 여기 곱해지겠죠, 그죠? 원래 요렇게 해서 요렇게 원래 요렇게 컴백 시키면 이거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지잖아. 그러면 얘가 약분돼서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로그 2의 3의 값으로 이렇게 좀 간략하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거는 6 곱하기 로그 요 4를 2의 제곱 이렇게 고칠 수 있죠.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됐죠? 그러면 얘는 6 곱하기 로그 얘가 요거하고 요것이 앞으로 쫙 나가잖아요. 쫙 나가니까 2분의 1로 나가면서 로그 2의 3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또 약분돼갖고 얘는 3 곱하기 로그 2의 3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 두 개를 더하는데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이 두 개 더하면 4 곱하기 로그 2의 3의 값으로 일단은 요 부분이 계산이 됐습니다. 요 부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곱해지는 거. 물론 이게 꼭 안 풀어도 돼요. 달리 풀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 또 여기 즉흥적으로 막 풀어나가는 거니까 편한 대로 풀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로그 얘는 일단 살려두고 얘는 2 곱하기 2에 이 부분을 2분의 1승으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고쳐주고 그 다음에 로그 9에 이거는 또 2의 2분의 3승으로 처리되어지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얘는 로그 9라는 것은 또 3의 제곱으로 고칠 수 있는 거죠. 그죠? 2의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또 얘는 요거랑 이것이 앞으로 쫙 나가죠? 나가니까 얘가 4분의 3으로 나오면서 로그 3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되겠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얘가 곱해지는 거니까 4분의 3 곱하기 로그 3의 2 이런 식으로 계산되겠네요. 그럼 얘가 또 4 약분되어지잖아요. 4 약분되어서 3 곱하기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뭐 3A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진수가 다르죠? 얘는 로그 2에 3 곱하기 여기서 얘를 서로 바꿔줄 수 있죠. 밑과 진수를 서로 바꿔주면 얘는 역수가 되죠. 로그 2에 3A 이런 식으로 역수가 되겠죠. 밑과 진수를 서로 바꿔주고요.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약분되어 버리죠? 따라 답은 3으로 이렇게 매직이 됩니다. 정답은 5번으로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복잡한 듯한 느낌이 들지만 아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막 계산할 때 이런 거 막 증명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야 학교 가자 해서 쭉 앞으로 빠져나와 버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밑과 진수를 바꿔주면 역수가 치워지고 이런 것들이 요모조모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 피드백 시간이 있잖아요. 숙제는 요 대표문 밑에 있는 거 있죠. B 플러스 문제 말고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은 이와 전부 비슷한 그 수준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따라 그대로 한번 풀어보고 밑에도 풀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풀면 실력이 소복소복 쌓이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01번 처리하고 자, 다음 문제 205 문제 볼게요. 자, 오늘 뭐 증명 문제로 나왔는데 뭐 그대로 쫓아가면 되겠어요. 자, 봅시다. 또 세 양수 A, B, C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정의되기 위해서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고 A가 1이 아니라는 것은 미세 조건이죠. 그죠? 그리고 C도 미수로 사용됐기 때문에 미시 또 1이 돼서는 안 되죠. 이런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어. 만약 이런 조건이 안 붙어지면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게 막 붙으면 되게 뭐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지? 어렵게 느껴질 필요 없고 지수와 로그에 정의 때문에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로그 A의 B가 로그 C분의 A분의 로그 C분의 B라는 것을 증명하고 한 거야. 그렇죠? 여기서 보면 요걸 X, 이 왼쪽에 있는 얘를요, X라 놓고요. 여기에 사용된 로그 C의 A를 Y로 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얘를 이제 지수로 고치면 A의 X승이 B가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 여기서 이 부분에서 C의 Y승이 A가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고치면 금방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A가 C의 Y승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A 자리에다가 C의 Y승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여기 X 이렇게 돼서 B 이렇게 되어지겠죠. 따라서 이제 B는 C의 X, Y승 이런 식으로 처리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지면서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B는 요 가에 들어가는 것은 C의 X, Y승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예비 답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일단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알아채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요 부분 보게 되면 지수 꼴 다시 로우 꼴로 고쳤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여기서 지수는 이렇게 되죠. 지수는 로그 미시 지수의 미시 로그 미시로 들어가고 요 부분이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관계식이 빠져나온 거고 되겠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로그 C의 그 B라는 것이 X5를 많으니까 여기서 X라는 것이 이 두 개를 각각 곱했죠. 이렇게 이런 것이 그대로 X와 H를 각각 이렇게 대입을 한 것 뿐이에요. 각각 대입을 해서 이런 관계식이 여기 한번 더 써주면 로그 C의 B는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C의 A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나누게 되면 로그 AB 나누기 로그 CA분의 로그 CB가 되는데 이때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얘도 어떤 하나의 변수를 얘기하는 거죠. 나눌 때 얘가 0이 돼서는 안 되잖아. 그지? 부분을 내려가니까 0이 돼서 안 되는데 얘가 0이 아니라는 근거는 뭐냐면 A값이 여기서 A값이 1이 아니니까 A값이 만약에 A값 1이면 얘가 0이 될 뻔이잖아. 그지? 근데 A가 0이 아니 A가 지금 1이 아니라는 조건이 여기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진수가 1이 아니에요. 그럼 이 값은 0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0이 아닌 수 로그 C A로 나눴을 때 이것과 이것이 성립한다. 그래서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좀 약간 증명하는 형태긴 한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지수를 로그를 지수로 자연스럽게 막 고쳐가면서 호환시켜가면서 하다 보면요 좀 더욱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5문제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207번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10분 일찍 끝내줘야 되니까 10분만 좀 참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또 로그 7에 항상 밑을 잘 누겨봐야죠. 밑이 일단 7로 이렇게 통일돼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는 또 7분의 1로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요것을 A, B로 나타내라. 이런 조건이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주어졌는데 일단 여기서도 이제 A, B에 대한 방식을 하려면 일단 요 부분을 자세히 보면 얘는 일단은 로그 7분의 1은요 7의 마이너스 1승으로 고칠 수 있죠. 그리고 18 이렇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분의 1로 해서 얘가 학교 과제에서 빠져버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빠지면서 마이너스 로그 7에 18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일단 밑이 7로 통일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조건들이 밑이 7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여기가 7분의 1이지만 우리가 유리수로 고쳐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로그 요 값은 마이너스 로그 7에 18 이렇게 표현되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일단 처리하면 좀 헷갈리니까 얘를 중괄호 쳐줄게요. 로그 7에 얘는 18이라는 것은 2의 3의 제곱으로 처리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처리되니까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얘는 로그 7에 2 플러스 얘는 곱은 플러스로 나오게 되죠. 플러스로 정의되잖아요. 로그 7에 3의 제곱인데 2는 앞으로 또 빠져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됩니다. 자, 따라서 다 끝났습니다. 요거는 문제에서 A라고 했고요. 얘는 문제에서 B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처리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이런 형태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됐죠? 그래서 이 실번은 1번으로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맨 처음에 약간 생소해요. 맨 처음에. 왜냐면 이런 계산법들을 다른 단원에서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로고 단원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맨 처음에 생소하죠. 그래서 이제 생소한 것이야 뭐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2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역시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AB에 대한 방식으로 표현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이 지금 x 곱하기 y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요 형태죠. 요 부분들을 일단은 살짝 건드려 봅시다. A는 로고 요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x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역시 또 B라는 것은 로고 2의 y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로그 x 곱하기 y 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a와 b 요거를 인식을 하고 얘를 인식을 했을 때 a와 b를 더해주는 작업을 해볼게요. 이거가 있습니다. 더해주면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y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죠?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됩니다. 자, 그럼 얘는 로그 요 부분은 2니까 플러스니까 다시 거꾸로 곱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요 A, 스몰 a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 밑과 이 진수 있죠? 얘를 통째로 보면서 얘를 서로 맞바꾸면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로그 xy의 2라는 것은 얘는 a 플러스 b분의 1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형태상으로는 지금 이런 형태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좀 해준 다음에 일단 이제 얘를 이제 건드려 봅시다. 이제 어떻게 줘야 되는지. 자, 지금 얘는 있잖아요. 일단은 미술 있잖아요. 미술을 지금 현재 미술 2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죠? 미술 2로 이제 일단 밑변환 공식에서 로그 2를 미술하는 형태로 바꿔주면은 얘는 분모의 진수 자리에 얘는 분자의 진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형태상으로 쭉 여기서 끌어갖고 오면 얘는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y 얘를 좀 이용할 때 좀 마땅치 않아요. 그죠? 얘는 그냥 이렇게 주어진 식을 이렇게 미스 2로 바꿔주면 여기가 3 곱하기 로그 2의 xy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y가 되어지고 여기는 또 이 곱이니까 얘는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y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해체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로그 2의 x는 여기는 a가 되어지고요. 얘는 b가 되어지고 3 곱하기 얘는 a가 되어지고 얘는 b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상하다. 조금 어디 계산이 틀렸나요? 계산이 어디 중간에 제일 틀렸나 보다. A 플러스 B. 잠깐만. 여기 계산 잘못됐네. 얘가 y에만 삼성이 있는데 내가 전체적으로 와서 3을 떨어뜨렸네요. 그렇죠? 여기서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계산되지 않고 여기가 로그 2의 x 플러스 그 다음에 로그 2의 y의 책임 이렇게 되니까 요 부분이 3이 여기서만 내려오고 여기서만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더 간단하게 풀 거를 더 복잡하게 계산했네요.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이제 a가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분자가 이렇게 아니고 a가 들어가고 여기는 3b로 들어가서 a 플러스 3b 이렇게 아까처럼 약분되고 3이 되어버리니까는 예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계산을 하면 무리 없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또 복잡하니까 결국 이 주어진 식 자체를 구하는 식 자체를 여기서 우리가 일단 1, 2로 잡았을 때 미시 로그 2로 전부 a, b가 표현되었으니까 요 부분은 미시 2인 로그로 바꿔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눈썰미를 좀 갖고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좀 눈썰미를 좀 잘 관리하면 조금 더 신속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11번 이렇게 처리 한 문장으로 끝낼게요. 자, 다음 214번 문제 볼게요. 자, 이런 유형 또꽤 많이 나오는데, 자, 지금 이것도 뭐 지금 금방 했던 형태들을 그대로 좀 조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여기서 이 부분에서 x는 여기 요랑 같이 연결시켜주면 x는 로그, 미스로 이렇게 16, 그 다음에 36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얘랑 보게 되면 y는 이렇게 되죠. y는 로그 및 81로 들어가고요. 36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20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요것을 구하라고 했대. 얘는 일단 이건 그냥 뭐 여기다가 x 자리를 그냥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로그 16에 36. 그죠? 이것도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로그 81에 36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되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기 16이고 81인데 진수를 보니까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얘를 서로 맞바꿔버리죠. 맞바꿔버리면 역수의 역수니까 얘는 로그 36에 1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 플러스 그 다음에 로그 36에 81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미지수로 같으니까 얘는 로그 36에 16 곱하기 81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됐죠? 네, 그럼 얘는 이제 계산해보면 16 곱하기 81을 하게 되면 48이 되죠? 네, 128 되잖아요. 6, 9 계산이 좀 1, 2 그룹 한번 계산이 좀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것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계산해보자. 36이니까 얘는 일단 6의 제곱 형태로 써보고요. 그 다음에 얘는 16은 2의 4승으로 처리되겠죠? 2의 4승. 81은 3의 4승으로 처리되겠죠. 되겠죠? 그럼 얘는 로그 6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3의 전체 4승이죠.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얘가 앞으로 빠지면서 얘가 어떻게 해요? 얘랑 앞으로 빠지면서 2분의 4죠? 2가 되어지겠죠? 따라서 로그 6에 여기 또 6이니까 밑까지 같으니까 얘가 1이 되겠죠? 그럼 답은 2로 이런 식으로 처리돼서 답은 4번으로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선생님들 이렇게 풀면서 뭐 이거를 다 문제를 외우면서 풀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로그를 계속해서 우리가 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자꾸 서로 맞바꾸면서 있죠? 밑까지 수를 서로 맞바꾸면 역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잖아. 문제 풀면서 문제 풀면서 자꾸 이제 로그 개선법들을 적용하고 또 연습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로그나 지수는 밑을 통일시켜줘야 계산이 가능해지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뭔가 좀 이렇게 로그의 개선법들이 특이한 그런 복잡한 개선법들이 사실 여기서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쫙 빠져나가면서 그런 공식이 없으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문제가 그지? 이건 공식들 다 알고 있으면 그걸 적용시켜서 차근차근 문제 풀면은 생각보다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숙달해 주는 숙달.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것을 일단 이해하고 본인이 그 밑에 있는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요. 직접 자기가 풀어봐야지 눈으로 보고 끝나면은 그게 계산을 하더라도 속도감이 안 나. 직접 계속 하고 이제 꾸준하게 자기 혼자 풀면서 좀 답도 딱 나오면 좀 쾌감도 좀 느끼고 뭐 그런 시간들 자꾸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좀 수고 많았고 내일 또 와서 피드백 시간 무슨 시험이지? 내일 금요일 시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시험이었지? 금요일날 시험 보는데 이름 뭐였지? 저 주간 테스트. 주간 테스트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 내일 시험 보는 거 지수 파트 문제 냈으니까 조금 앞에 배웠던 지수는 다 문제 풀었잖아, 그지? 그런 거다 풀면서 내일 시험 한번 좀 잘 한번 치러봐. 내일 또 물어보시면 또 피드백 좀 해줄 테니까. 밖에 추우니까 조심해라. 감사합니다.